네, 탐나는 제주 월요일 코너 책 속의 제주 이어갑니다. 모슬포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신의주 책방지기와 함께하는데요. 이달은 이 키워드로 시작하는 2024 서귀포 시민의 올해의 책을 주제로 만나고 있죠. 신영철 작가의 인생의 역사를 가져왔다고 했는데 이분 문학평론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 신영철 문학평론가로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1976년생으로요. 아주 탄탄한 문학적인 지식과 그리고 또 이 문장 실력으로 아주 수많은 팬덤을 자랑하고 있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기도 하고요. 2005년 개간 문학동네에서 글을 발표하면서 비평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쓴 책으로는 몰락의 에티카, 느낌의 공동체, 정확한 사랑의 실험,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 등이 있고요. 또 오늘 소개해드릴 책, 이 인생의 역사라는 책은요. 신영철 평론가가 가장 최근에 발표한 작품으로 이 평론가가 사랑한 시 25편을 추려서 평론을 곁들인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0월에 출간이 됐는데요. 아직까지도 너무나 크게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물론 2024년 서귀포 올해의 책으로도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이 시와 더불어서 평론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척 이 맛있는 평론으로 유명한 분인데 저도 그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 네. 어렵게 읽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책이 인생의 역사예요. 책 제목만 봐서는 약간 수필집 같기도 한데 이게 시예요. 이게 확 이게 제목만 봐서는 감이 잘 안 오거든요. 어떤 의미일까요? 네. 사실요, 이 문학 장르 중에서 이 시라는 분야는요, 어떤 분들에게 굉장히 좀 친숙한 장르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요, 굉장히 어려운 장르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네. 이 신영철 평론가는요, 이 시를 읽을 때 사실 이론의 깊이보다는 경험의 깊이가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 책의 서문을 열고 있습니다. 시를 이루는 구조가요, 행과 연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행과 연의 의미는요, 걸어가면서 아래로 쌓여가는 일이라고 풀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또 실은 우리의 인생과도 같다고 또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를 읽는다는 일은요, 우리의 인생을 읽는 일과 다름없다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중간에 조금 어려워질 뻔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좀 감성으로 마음으로 좀 받아들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책 제목이 참 인상적이고 시적이죠. 현대 평론계를 이끄는 분이 사랑한 25편의 시, 어떤 시들일지 궁금한데요. 네, 이 책은요, 공무도 화가에서 사랑의 발명까지라는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인생을 희노애락의 반복이라고들 많이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책도 희노애락을 표방한 소주제로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고통의 각, 사랑의 면, 죽음의 점, 역사의 선, 인생의 원 이렇게 총 5가지의 장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꽤 익숙한 시들도 있고 처음 보는 시들도 있을 텐데요. 이 시의 공통점이라면 시대를 불문하고 대중들에게 널리 사랑받는 작품이라는 점입니다. 각 시마다 신영철 평론가의 이야기가 잘 곁들여져 있는데요. 그것으로 책을 마무리 짓기가 좀 아쉬웠는지 부록을 또 다루고 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이 신영철 평론가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이 책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세대를 불문하고 사랑받는 시들이라면 뭐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시인들의 작품일 것 같은데 좀 예를 들자면 어떤 시들이 실려 있을까요? 네, 국내외 작품들이 정말 많이 실려져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라이너 마리아 릴케, 뭐 셰익스피어, 윤동주, 최승자, 네. 메리 올리버, 에밀리 디킨스, 신동엽, 김수영, 프로스트 등 정말 이름만 들어도 아주 굵직굵직한 분들이시죠. 네, 이런 분들의 작품들을 같이 평론가와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또 너무나 귀한 이 25편의 시들 가운데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꼭 소개하고 싶은 시가 있어서요. 이 시간에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르는 이름들만 나오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네. 그래도 이렇게 유명한 시인들이 쫙 열거돼서 다행입니다. 이 신영철 평론가가 정수의 정수만을 고른 시 가운데 또 우리 신의주 책방지기가 꼭 소개하고 싶은 시라고 하니까 더 궁금한데요. 어떤 시인가요? 네, 앞서 언급했던 그 정말 굵직굵직한 시인들 중에서 제가 최승자 시인을 무척 좋아하는데요. 이 평론가도
작가도 이 시인을 무척 애틋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이 책에 잘 다뤄주셨더라고요. 일부 곡통의 각이라는 이 장에서는요, 최승자의 시의 그 시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부록에도 최승자 시인과 이 세계를 깊이 다뤄주고 있습니다. 부록에는 정말 많은 시들이 실려 있어서요. 일부 고통의 각에 실린 이 시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20년 후의 지에게라는 시입니다. 시가 좀 많이 긴 편이라서요. 좀 줄여서 낭송해드릴게요. 20년 후의 지에게, 최승자. 이상하지? 살아있다는 건 참 아슬아슬하게 아름다운 일이란다. 빈 벌판에서 차갑고도 따스한 비를 맞고 있는 것 같지. 눈만 뜨면 싱그러운 것들이 내 눈의 수정체 속으로 헤엄쳐 들어오고, 때로 너는 두 팔 벌려 환한 빗물을 받으며 미소 짓고, 이윽고 어느 날 너는 새로운 눈을 달고 세상으로 출근하리라. 많은 사람들을 너는 만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내 눈물의 외줄기길을 타고 떠나가리라. 강물은 흘러가 다시 돌아오지 않고 너는 내 스스로 강을 잃어 흘러가야만 한다. 그리하여 21세기의 어느 하우, 거리에 비 내리듯 내 무덤에 술 내리고 나는 알지. 어느 알지 못할 꿈의 어귀에서 잠시 울고 서 있을 내 모습을, 이윽고 내가 찾아 헤맬 모든 길들을 가다가 아름답고 슬픈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의 동양바가지에 너의 소중한 은하 한 입도 기쁘게 던져주며 마침내 내가 이르게 될 모든 끝의 시작을. 살아있다는 건 참 아슬아슬하게 아름다운 일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구절, 이 최승자 시인의 시에서 나온 구절이었군요. 일부 고통의 각이라는 소주제에 정말 완벽하게 부합하는 구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굉장히 좀 냉소적이기도 하고요. 네. 허무하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네, 사실요, 이 신형철 평론가는요, 이 최승자 시인을 가리켜서 비관적 허무주의자라고 평을 하기도 합니다. 시를 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자가 있고 또 그리고 이 화자를 이야기하는 대상이 어린아이라는 걸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살아있다는 건 참 아슬아슬하게 아름다운 일이다라는 이 시문장,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유명한 문장이죠. 이게 사실 생의 찬가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반대라고 평론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작가의 평론대로라면 조금 더 꽤 회원적이기까지 한데요. 책 속의 문장을 직접 들어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아서요. 이 부분도 조금 발췌해서 읽어드릴게요. 20년 후의 지에게라는 제목이 알려주는 바는 이 시의 수신자가 지이고 이 시가 그 지의 20년 후를 생각하며 혹은 지가 20년 후에 읽어주기를 바라며 쓰인 것이라는 사실이다. 어린 지에게 생의 찬가를 들려주고 싶지만 삶의 진실은 비가 쪽에 있다는 생각 말이다. 시인은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삶에 개입해 들어온 세상의 적대적 힘이 쥐를 비껴가기를 바라면서도 그럴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그래서 시인은 20년 후의 지를 생각하며 이 시를 붙인다. 이 편지는 실제의 지에게 무사히 도착했을까?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많은 사람이 생의 어느 국면에서 문득 최승자의 편지를 받는 일은 계속될 것이다. 와, 이 새해 시작에서 다소 냉철하게 현실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이 쇼펜하우어에 네. 열광하잖아요. 그 맞습니다. 냉소적이고 비관적이면서도 현실을 직시하는 그 문장들. 약간 그 분위기와 맞닿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이맘때 좀 이제 긴장이 좀 풀어지고 새해 지나서 네. 좀 주변에 휩쓸리면서 시간을 좀 보내게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시를 읽고 이 평론의 글을 읽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좀 번쩍하는 그런 시이기도 하죠. 네네. 이 뭉친 근육을 풀듯이요. 잔뜩 긴장된 삶에도 이따금씩 좀 이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기도 하죠. 이완의 시간이 좀 지나쳐서 마음이 좀 붕 뜨면 문제가 되긴 하지만요. 이 시는 좀 회한적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 생에 기쁨이 있다면 기쁨이 있고 또 인생에 슬픔이 있고 그리고 또 슬픔이 지나면 또 기쁨이 함께 찾아온다라는 이 삶의 진실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그런 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생을 깨닫게 하는 것들이 저는 사실 자기계발서라고 보고 있긴 한데요. 네. 이 인생의 역사에 나오는 이 시를 함께 읽어보시면서요. 과연 내 인생에서는 어떤 역사를 좀 써내려 가고 싶은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이야기를 펼쳐 내려갈 것인지 네. 좀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건강한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와, 이번 달에 이제 키워드로 시작하는 2024 서귀포 네. 시민의 올해의 책을 만나고 있고, 오늘 만나본 책이 이제 신영철 작가의 인생의 역사라는 책이었잖아요. 이렇게 뭐 경제, 윤리의식, 오늘까지 보니까 다음 주는 과연 어떤 책을 가지고 오실지 기대되는데요. 다음 네. 주에 어떤 책을 만나볼 예정인가요? 다음 주에는 조금 오늘이 좀 회한적이었다면 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따뜻하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공감이라는 키워드로 다시 생각해 보니까 따뜻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요. 네. 영화 감독으로 굉장히 유명해진 작가죠. 이길보라의 책 고통에 공감한다는 착각이라는 입문서이자 네. 또 에세이집이기도 한데요. 이 책 또 따뜻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제목부터 벌써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뭐 고통에 공감한다는 착각. 네. 그럼 다음 주도 기대해 보고요. 오늘도 친절한 책 안내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